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87일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과는 물론 결정 시기를 두고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현장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다운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이 각하 결론인데요. 누가 어떤 판단을 한 건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재판관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우선 다수 의견인 기각 판단부터 짚어보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이렇게 5명이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 그러니까 12.3 내란 공모와 방조, 두 번째는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건의, 그리고 세 번째 법상 근거 없는 당정 공동 국정 운영 선포, 네 번째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등에 대해서는 이 5명의 재판관이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남은 1개의 소추 사유죠. 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문영배 헌재 소장 대행을 비롯한 4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여기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구체적 자기 의무를 이 권한대행이 지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했고,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소추 사유들처럼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의 소추 사유에서라도 위헌 판단이 나온 건데 왜 4명의 재판관들이 결국 기각으로 간 건가요? 공직자를 파면할지를 판단할 때는 이 위헌 여부만이 아니라 그 위반이 파면을 시킬 정도로 중대한지도 보는데요. 4명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까지는 아니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파면까지는 무리라고 본 겁니다. 반면에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서 5개 소추 사유 전부에 대해서 기각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김 재판관의 의견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국회 선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김복현 재판관 입장을 들어봤고요. 정 기자, 이런 김복현 재판관의 이런 의견과 대척점에 선 사람이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일한 인용 의견이죠. 그러니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힌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4명 재판관 의견에 동의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도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정도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말도 들어보시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네, 이외에도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아예 본안 판단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할 때 의결 종족수를 문제 삼아서 이번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본안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기존의 국무총리에 적용되는 기준 151명의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으로 200명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6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무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까지 그러한 강화된 탄핵소추 요건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 기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그 자체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오늘 결정문에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총리 소추 사유 중에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대목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습니다. 일단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데만 그쳤고요.
당일 국무회의가 실체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이 비슷하게 주장해온 이 절차와 관련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서 촉발된 증거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증거들을 얼마나 인정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단서는 없었군요.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졌고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질지 기대가 큰데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선고 이후에 이제 수요일이죠.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재판관들 의견 자체가 많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8명의 재판관 중 4명이 기각, 1명은 또 다른 기각 의견, 인용 1명, 각하 2명, 무려 4갈래로 나뉜 거죠. 네. 윤 대통령의 선고가 당초 이제 3월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좀 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그 기류가 이 한 총리 사건에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하지만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또 엄연히 다릅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과 내란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입장을 섣불리 추정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다운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